자, 오스트리아에 34살짜리 최연소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르츠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세계적으로 이 젊은 나이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총리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자가 지금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제 이 국회에서 의원들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부적절한 은행을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지만은 야권은 물러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2019년 국정비리를 조사하는 의회 조사단 앞에서도 위정을 한 혐의가 지금 이번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회에 가가지고 이 총리라도 위정을 하면 징역 3년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자, 186에다가 이 셔츠 위 단추를 풀고 다니고 젊은 리더십을 가져서 정치권의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다. 자, 이렇게 이제 손꼽혔고, 근데 이런 자가 대중이 보지 않는 데서 인사 전횡을 했고 이를 감추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는 2년 전에 의회 조사단 앞에서 32조짜리 공기업들 11개를 관장하는 지주회사의 수장으로 토마스 슈미트라는 최측근을 앉히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그 당시 그의 임명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그라고 부르는 공기업을 전체 관장하는 회사 사장인데, 이것은 여기에 사장은 이사회가 알아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리가 앉혔다. 자, 이런 혐의가 나왔는데 그때 부임했는데 최근에 메신저 대화록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구르츠가 자기가 앉힌 공기업 사장 슈미트에게 넌 원하는 모든 걸 가졌으라고 하자 슈미트가 나 너무 행복해 나는 총리를 사랑해라고 말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자가 어디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기를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장관을 했어요. 7세의 외무장관, 25세의 정무차관을 했어요. 대학 다니다가 때리치고 정치판에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도 한국처럼 이 중도 좌우파가 1945년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해먹으니까 정치판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들으니까 노인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젊은 친구를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쇼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정부 홍보 비용으로 640억을 풀고 친정부 매체에 정부 광고를 갖다가 몰아주고 지 산하 영상 홍보팀에만 지 홍보용으로 80명을 둬가지고 SNS에 올리도록 하고 이런 이 희한한 정치 못된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김웅, 김은혜, 윤희숙, 이준석 등 초선들이 내지는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이 지금 출마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항상 나이를 가지고 이 정치 물갈이, 그래서 정치판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은 청년 사회의 분노를 갖다가 이제 수용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을 합니다. 비례대표로도 하고 공천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나이만 젊다 뿐이지 하는 짓거리가 전혀 젊은 사람의 지금 사회적 지금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 인물이 되고 싶다.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찬양하는 윤희숙 같은 경우에 KDI 출신인데 이 여성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구기득권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한 걸 가지고 화제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판에서 어떤 자료들을 카톡 같은 데 돌리면서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밀어줄 때 그 특정인은 대체로 보수 기득권에서 봤을 때 기득권이 밀어주기 위해 보수 언론을 통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일종의 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전희경이 밀어주려고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준 사람이 기득권을 이렇게 대변하다가 적당히 그냥 정치판에서 사라진 것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최근에 이렇게 설치고 뭐 이득 놓은다는데, 이자야말로 저거 아버지가 유승민이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서 유승민이가 특혜 발탁을 했죠. 하버드 나왔다라는 것 말고는 이 친구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그 친구가 했다라는 일들이 뭔지 전 잘 모르겠고요. 박근혜 때 십상시 쪽에서 이준석이가 십상시를 공격하니까 그 십상시 쪽에서 말을 했습니다. 술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방송 출연 부탁했다라,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보이는 행태 또한 그야말로 폼, 형식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들이 젊은 사람들의 개혁의 가치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김웅이나 김은혜나 윤희숙이나 이준석이가 국가적으로 700만 원 이하 아파트 원가 판매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꼭 우리 주장대로가 아니라도 집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또 청년들이 집을 가져서 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기한 걸 보셨습니까? 자, 코로나로 청년들이 그냥 남녀 만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청년 우울증이 심각하고, 중장년층들이 혼자서 외로이 고독사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나오고 KDI 나오고 무슨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고시되고 또 MBC에 기자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나고, 이런 잘나지 못한 이 사회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출발점, 사회로의 출발점부터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구직난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과 병원을 찾는 2030이 3년 사이에 6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구직에 실패하고 연끌 투자도 반토막이 나고 우울증으로 약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이 이렇게 난리라는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사실상으로 청년 일자리가 넘친다지만 그 넘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택배 일 같은 겁니다. 긴 노동자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에는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데 한국 청년들은 집구석에서만 있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취직을 하는 것도 불공정이고, 또 수많은 지금 이 문가리 정권이 뿌려대는 돈도 이 청년들이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이제 국가 재정이 무너지면 이들은 부도난 국가에서 일하기보다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나라를 떠나죠. 자, 금융위기 때 남유럽 청년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자살률이, 청년 자살률이 2에서 19%로 올랐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짓눌린 젊은이들이요, 지금은 이제는 90년대 이 젊은이들은 IMF를 맞으면서 행복을 말하는 것도 사치였는데, 지금은 뭐 행복이나 성공은 고사하고 나고 안 되고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문제에서 공정은 자기 손으로 접근도 안 되니까 사소한 공정을 더 따지고, 큰 행복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소확행을 추구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만큼의 그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있어야 위선적이죠. 최소한의 그냥 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서민의 집안의 자녀들은 취직을 할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밀어주지 않으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은 아마 긴 노동자로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다가 택배하고 뭐 식당에 알바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중장년층이 되어서 고독사하는 그런 게 그들의 운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죽어도 뭐 고시원에서 살다가 옥탑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세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니까 그들의 고시원 방은 거의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라면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희망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의식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버티는 것도 귀찮아지는 단계에 도달하고 거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현실과 국민의힘의 젊은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 대표 나간다는 젊은이들이 이런 보편적인 서민 가정의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당 대표로 나와서 내거는 가장 큰 화두가 뭐겠습니까? 국가적 일자리 창출이겠죠. B급 교사나 제가 말한 대로 요양보호사 등에서요.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택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첼프를 내어 결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완전히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될 거다. 고정관념이나 구시대와 결별하게 되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게 될 것이라는 황당한 글을 쓰대는 놈도 있습니다. 이게 신문사 차장이라는 자가 이런 걸 쓰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들 국민의힘의 초선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 철폐 내걸어야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바람잡는 이런 언론인들의 구미에나 딱 맞는 자들이랍니다. 김종인이 딱 좋아하는 자들이죠. 김웅이나 이준석이나 김종인 키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김종인이야말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이원 집정부제까지 하겠다고 저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젊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상실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젊을 뿐이지 이미 수구 기득권화 되어 있습니다.